안녕하세요, 고문입니다. 오늘은 저의 에이스 셋업이라고 그럴 수 있는 화웨이 메이트 뷰에 연결한 아이패드를 소개할까 합니다. 일단 이 제품은 제가 벌써 산 지가 한 3개월이 됐네요. 근데 그간 사용을 잘 안 해오다가 이걸 저 침실에 뒀었습니다. 이거랑 뭐 맥이랑 다 침실에 뒀었는데 최근에 책상 셔플링을 좀 하면서 가격이 적지 않은 제품을 사놓고서 여지껏 제대로 사용을 하지 않아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위치가 침실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거실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 기기들을 사놓고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기에 맥미니도 갖다 놨는데 맥미니도 거의 안 썼거든요. 저는 아이패드를 사용을 하는 걸 선호해서 맥미니도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 적지 않은 돈 투자고서 너무 안 사용하지 않는 것도 좀 그래서 여기 있던 UM7300 LG 모니터를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는 방에서 뭐 영화 감상하기엔 너무 작습니다. 이게 28인치짜리 모니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밖에 있던 43인치, 그게 사실은 저의 메인 드라이버였습니다. 이 제품을 산 후에도요. 그러다가 그래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동안 메인 셋업이던 그 LG 4K 텔레비전은 침실로 들어가서 테레비의 역할과 함께 작업도 가능하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모니터를 소개하자 그러면 이게 USB-C 모니터입니다. 가격은 $699 줬고요. 푸너펜에서 샀습니다. 이게 미국과 유럽에 풀리기 전에 이 푸너펜에 먼저 동남아에 먼저 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지 매장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고 구매를 했습니다. 이 모니터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3대2 모니터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래도 더 정사각형에 가깝죠. 근데 3대2 모니터는 나름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뭐 문서 작업, 동영상 작업하는 사람이나 뭐 동영상을 즐겨보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몰라도 순수한 컴퓨터에서는 원래 3대2가 가장 이상적인 애스펙트 레이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더 긴 화면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실상 요즘 대세인 16대9 랩탑들에서는 좌우가 넓어서 특히 웹 브라우징하고 이럴 때 공간의 낭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하죠. 그래서 더 많은 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각형 쪽에 더 가까운 모니터를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요. 게다가 아이패드 11인치나 미니 6 같은 경우는 애스펙트 레이쇼가 좀 더 가로로 길어졌습니다. 특히 아이패드 미니 6는 3대2 비율이라서요. 이거랑 딱 맞을 것 같아갖고 관심이 있어서 갔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뭐 그동안은 4K 43인치 텔레비전을 붙여놓고 썼거든요. 물론 43인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화면에 표시되는 건 한 33인치 정도 됐습니다. 아이패드 13인치로 연결해 놓고 쓸 때는요. 그런데 아이패드 11인치는 가로로 약간 더 깁니다. 지금 정확한 애스펙트 레이쇼는 기억이 안 나지만 3D이면 거의 채울 게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막상 13인치를 들고, 당시는 제가 2018년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버전과 아이패드 미니 5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장에 직접 나가서 연결해보고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 5는 어떻게 맞는지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고요. 아무튼 당시에 13인치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좌우 베젤이 약간 더 있었죠. 근데 이게 가로로 기니까 딱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 뭐 제가 센티미터로까지 계산을 해본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아이패드 11인치를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요. 이 아이패드 M1 프로 11인치를 구매한 다음에 막상 테스트해 보니까 그 센티미터가 아주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지금 베젤을 채운다고 보시면 되겠죠. 좌우로 조금씩 두꺼운 베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단은 그대로 꽉 채우고요. 옆에 블랙바를 완전히 줄여놓고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아이패드를 저처럼 메인 데스크탑으로 쓰는 분은 많지 않겠으나, 그간 블랙 좀에 맞는 모니터가 없나? 이 부분을 굉장히 아쉬워하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뭐 아주 훌륭하게 뭐 의식을 이제 블랙바를 의식을 거의 안 하고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즐겨서 쓰고 있고요. 이거의 뭐 연결법은 제가 USB-C를 갖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저 동굴 때문에 하도 고생을 해갖고요. 일단 이 USB-C 케이블 하나로 모니터와 충전까지 해결이 된다는 게 책상에 지저분한 것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일단 깨끗합니다, 때깔이. 게다가 이건 4K 모니터니까 뭐 컬러 화려하고요. 컬러는 평판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고급은 아니지만 컨슈머 레벨에서는 뭐 최상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 프로들이 쓰는 최고급 사양의 모니터들은 뭐 이만한 크기면 뭐 1,500불, 2,000불까지도 나가는데 이건 어쨌든 700불에 구매를 했으니까 양호한 편이고요. 제가 좀 더 조사를 하고 샀으면 그 와이파이 그 프로젝션이 안 되는 버전을 샀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00 쌉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아이패드랑은 에어플레이가 되지를 않으니까 구태여 100불을 더 주고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와이파이 버전이 있으면 윈도우를 여기다 무선으로 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는 가능한데 맥은 못 씁니다. 사실 이 세팅은 사실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여기다 그거 하나 붙여놓고 그냥 사용하면 되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모니터에 연결해 놓은 케이블은 딱 두 가지입니다. 저 USB-C 케이블 하나만 있으면 HDMI랑 연결되고 그 다음에 충전이 됩니다. 위에 있는 케이블은 이더넷 어댑터입니다. 이더넷 케이블을 USB로 전환해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인데요. 모니터에는 이더넷 단자로 연결하는 단자가 있는 제품이 거의 전무합니다. 제가 저 아래 그 이더넷을 연결하게 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3개의 허브가 달려있는 제품을 맨 처음에 붙여놨었거든요. 그랬더니 계속 이더넷이 느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는 원격으로 연결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싹 써보니까 와이파이랑 차이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늦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와이파이보다는 유선 연결을 갖고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해서 혹시나 해서 하나짜리로 전용 어댑터를 사용을 해봤습니다. 껴봤더니 확실히 나아지더군요.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USB 단자가 3개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허브 기능에는 밴드위스가 있는데 USB 허브가 더 달린 걸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텔레비전에 있는 허브가 캐파를 넘어서서 소화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마우스나 키보드 정도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요. 바탕화면에서 설정에 들어가서 3대2 모니터니까 대충 맞는 레졸루션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제 모니터는 이게 1080p라서요. 지금 보니까 1680대 960인가로 잡혔는데요. 최근에 나온 서피스들은 2K, 4K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3대2 레졸루션이 옵션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 레졸루션이 정확한 3대2는 아닌데 거의 근사치입니다. 근데 지금 화면을 봐도 그리 이상한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맥미니는 4K 확실하게 지원을 하니까요. 그리고 레졸루션 선택권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한간에서는 이 셋업을 iMac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iMac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3대2 비율 모니터를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저 같은 경우는 저 옆에 책상 옆에 있는 쉘프에 위치를 잡아놨습니다만 그게 꼭 적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나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니터도 디자인이 상당히 예쁩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제 아이패드 미니 6를 붙일 차례입니다.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제가 매장에 나가서 제가 갖고 있던 아이패드를 테스트할 때는 아이패드 프로 3인치 2018년 버전과 아이패드 미니 5를 갖고 있었습니다.
13인치를 붙이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M1 버전보다는 아무래도 좌우로 베젤이 좀 더 있었으나 충분히 만족하고 쓸만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당시 아이패드 미니 5를 제가 그 단자까지 갖고 가서 특수 케이블까지 갖고 가서 연결해서 확인해 보니까 놀라운 것이 딱 맞는 것이 아니라 좌우 상하로 힘이 생기더라고요. 약간 어이가 없었는데 필경 라이트닝의 전원 공급 부족 문제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매는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아이패드 미니 없이는 생활할 수가 없어서 아이패드 미니 6에 가로 세로비가 3대인 것을 재차 확인하고 아이패드 미니 6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물건이 도착하니까 그걸 처음 연결할 때 뭐 거의 두근두근두근 쿵쿵쿵쿵 뭐 이런 스릴이 있었죠. 딱 붙이고 나니 아이패드 미니 5랑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하 좌우 블랙바가 생겼습니다. 곡소리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뭐 의지의 한국인인 만큼 그냥 물러설 수는 없는 일이라서 온갖 케이블을 다 샀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해본 결과 HDMI에 USB-C 메인 단자가 아닌 메인 단자 USB-C가 아닌 HDMI를 직접 연결하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바닥에 그 모니터 컨트롤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저는 주변 기기로는 역시 그 저의 에마 미닐라예요. 60% 키보드와 여기 로지텍 M720 마우스입니다. 저기에는 맥 미니가 있고요. 이건 아이패드 미니 6 그리고 M1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3개 붙여서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닐라 에어 키보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트랙패드는 맥 미니에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처럼 윈도우에서 맥으로 이전해 온 사람은 이 트랙패드에 그닥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작동할 때 스무스한 스크롤링은 뭐 가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실용성 측면에서는 마우스만 못하다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한 $140나 주고 샀거든요. 근데 이 돈이면은 MX 로지텍 MX3 마우스를 살 수 있거든요. 마우스 지존이라고 불리는 기기죠. 그 사용성이 맥에서도 역시 저의 사견이지만 트랙패드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뭐 멀티태스킹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걸 이렇게 멀티태스킹으로 보면요, 그 아이패드 미니가 작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 100% 13을 비추나 11인치를 비추나 모니터에 투영되는 건 똑같거든요. 사실 저는 제 자신을 국민 아이패드바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좀 더 꼬집어 말하면 아이패드 미니바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아이패드 미니 5 때부터 에어플레이로 쏘면 HDMI는 좀 힘들지만 에어플레이로 쏘면 정말 훌륭한 한 대의 컴퓨터였습니다. 사실 아이패드 미니에 대한 그 소위 프로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아이패드 미니 6에 대한 인식은 거의 무식한 수준에 가깝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로 우수했냐면요. 제가 지금 애플이 요즘 물건 밀어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 최적화가 엉망입니다. 특히 아이패드예요. 아이패드에 있는 문제는 사실상 다 맥북 프로에도 있는 문제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아이패드에 있는 아이무비에서 최적화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나쁘냐면 제가 아이패드 미니 5에서 영상을 편집할 때보다 지금 프로 M1에서 영상을 편집하는 그 사용자 경험이 훨씬 열악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4K를 돌려도 아이패드 미니에서 일어나지 않던 일들이 지금 M1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아이무비에 들어가서 편집을 하면 이렇게 수시로 튀어버립니다. 바닥 부분을 보시면 되실 텐데요. 마구 튀고 버벅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길게 장황하게 설명했는데 비디오가 길어져서 그 부분을 끊어내고 별도의 영상을 하나 제작해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연결한 부분을 설명해야겠군요.
동굴은 간단히 말하지만 그냥 HDMI 하나 연결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싸구려 동굴들은요. 결국엔 $200짜리를 가야 그래도 초당 500MB 나오는 하드디스크를 연결해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동굴에 관한 부분은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굴을 살 때는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사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한데 그것들은 거의 뭐 복권 추첨에 당첨될 만큼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틀 사흘 연구를 하셔도 잘못 살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무튼 동굴 이야기는 다음 편으로 미루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셨다면 대단하십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